같은 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집합은 A랑 B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 A가 B에 들어가고 B가 A에 들어가서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가 동일할 때, 이러면 이제 원소가 동일하게 들어있을 때 그걸 같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죠? 같으려면 당연히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서 A가 B에 들어가긴 하는데 A가 B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냐, 진짜 부분집합,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괜찮고, 부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걔 빼고 그냥 하나라도 덜 있는 것, 그걸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똑같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부분집합이라는 건 기존에 있는 집합으로 만든 소모임이라 했죠. 그래서 그럼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거기에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죠. 다시 소모임의 개수예요. 소모임의 개수. 어떤 집합 A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n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소모임은, 즉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야, 너 내일 나올래? 너 나올래? 라고 이제 얘네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랑 뭐밖에 없어요? 예, 아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 모든 원소들이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집합 만들 건데 너 올래? 라고 하는 걸 n개한테 물어봤을 때 그 n개가 오냐 마냐 로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두 가지가 n번. 그래서 이게 n제곱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는 2의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A의 진부분집합 개수라고 한다면 걔는 우리가 똑같은 것만 빼면 되잖아.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묻는데, 이제 더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특정한 원소를, 특정한 원소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2의 미확인된 원소의 개수만큼만 거듭 제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목요일날 보충을 하겠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6인 6명은 일단 오시죠.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올래? 라고 했을 때 얘가 선택하는 게 두 가지. 또 합격한 애한테 물어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죠. 걔네 둘한테만 물어보면 된다고. 애초에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 원리는 각각의 원소가 오냐 마냐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오냐 마냐로 걔네가 선택권이 두 개 있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이 된 거야. 근데 내가 특정한 원소를 말한 거야. 포함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면 걔네들한테는 선택권이 없다고. 즉 경우의 수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걔네 빼고 미확인된 애들, 확정된 애 아니고 미확정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다. 지금 여기에서는 목요일에 모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가 되는 거죠. 막상 그날 돼가지고 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네 가지다. 6명이냐, 7명이냐, 8명이냐 이를 우리가 결정 지을 수 있을 거다.
이걸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결국 경우의 수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경우의 수고 각각의 원소가 있냐 없냐로 가름한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하면서 오늘 진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개 남았네요. 딱 7개 깔끔하게 하고 그냥 끝냅시다. 좀 그래도 간단하지 않나요, 느낌이? 나만 그런가? x,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세 개의 원소 b라는 애가 x 더하기 3, 3x 더하기 3이라는 원소 이렇게 됩니다. 이 둘이 같대요. 두 집합이 같다는 건 모든 원소가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미 이 둘은 같은 게 확인이 되잖아, 맞지? 눈으로 보인다고, 그쵸? 그럼 이제 물음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누구랑 누가 같은지를 따져야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2x 마이너스 1이 x 더하기 3이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이 3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2x 마이너스 1이 3x 더하기 3이고 x 더하기 3이 x제곱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거 넘기면 x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게 성립을 안 하거든.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x가 4고 4를 대입하면 어때요? 딱 맞죠? 그래서 내가 찾는 x는 4가 됩니다. 즉 집합 A에는 뭐가 있어요? 4, 7, 15 다 더하면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퀘스천. 너무 쉽죠? (570번) 보겠습니다. 집합 A에는 20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부터 19, 20까지 이렇게 20개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부분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횟수.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소모임 할 건데 여자들만 좀 남아봐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처럼 이것도 2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는 거야. 12의 약수. 얘네로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죠.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낄래? 낄래? 물어보면 이제 얘네가 대답하는 경우의 수 총 몇 가지? 2의 6제곱. 맞죠? 6제곱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라는 게 뭐냐? 아니오는 빼달라고. 전부 다 아니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온 0개짜리는 제외시켜달래요. 2의 6제곱이 얼마예요? 64. 그래서 63이 됩니다. 전에부터 말했는데 2의 10제곱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암기해두세요. 2의 10제곱, 3의 6제곱, 4의 4제곱, 5의 4제곱, 6의 3제곱 정도까지는 암기해주고요.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 정도까지도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알았죠? 숫자를 보는 좀 역량이 달라져요. 자, 575번 보겠습니다. K 이하의 자연수래요. 집합 A는. 그러니까 1, 2, K까지 있는 거죠. 자, 근데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집합이래. 그러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5인 집합의 개수, 즉 가지수가 32개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가장 작은 원소가 5라는 말은 뭘 품고 있는 거야? 1, 2, 3, 4 없다는 거야. 얘네는 없는 거야. 야, 니네 오지 마. 라고 이미 목 박아준 거야. 그리고 5는 넌 좀 있어줘. 라고까지 말한 거야. 그러니까 5개가 확정된 거야. 미확인된 원소의 개수가 집합의 가지수를 이야기하는데 5개는 이미 확정된 거라고. 1, 2, 3, 4는 없고 5는 있어.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총 몇 개래? 32가지. 32가지는 2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에요. 난 몇 개한테 물어보는 거야? 5개한테 물어본 거야. 이미 5개를 제외했는데 5개가 더 남았네? 그래서 K가 10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5개가 지금 제외됐어요. 그쵸? 5개는
확정됐다고. 확정. 없는 거 4개, 있는 거 1개로 확정됐는데 근데도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가 된 건 2의 5제곱이 된 건 얘는 내가 총 K개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5개는 이미 확정됐어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할만하죠? 너무 빨리 끝나나?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시시해 보이니까. 579번. 집합 X. X바 X가 n분의 4. X와 n이 자연수인 건데 X들의 모임인데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X가 자연수가 되는 애들이래. 뭔 말이에요? 그냥 1, 2, 4죠. 뭔 말이야 다른 말로? 야 x 곱하기 n이 4되는 자연수들 써달라고. x 곱하기 n이 4되는 자연수들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라지 x는 1, 2, 4죠. 문제에서 말합니다. a가 b에 들어가고 b는 x에 들어가는데 둘이 같지는 않대요. 이때 만들 수 있는 집합 a, b의 순서쌍의 개수. 그러니까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무슨 말이야? 얘가 공집합이고 얘가 공집합이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얘가 공집합이고 2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세달라는 거야. 다 셌을 때 총 몇 개냐? 이거 다 셀 수 있을까? 그래서 얘를 다 세는 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억하지? 이걸 억하지? 어떻게 이 경우의 수를 좀 편하게 세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려고 해요. 벤 다이어그램.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커다란 집합 안에 소모임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X 안에 B 안에 A가 있다. 이런 표현 본 적은 있죠? 뭔가 우리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이런 덩어리로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다 벤 다이어그램을 따서 한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따서 한 거다. 그냥 그림 어차피 그냥 비슷하니까 그린 거 아니에요? 다 진짜 이거 이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왜냐면 이 집합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수학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논리의 개념이라서 철학 논리에서 따온 아이디어가 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게 처음 만들어진 시절, 즉 그리스 로마 시절에는 수학자가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쓰던 기호를 철학에서도 사회에서도 쓰고 다른 데서도 그냥 다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쓸게요. 근데 여기 x에는 1, 2, 4가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얘랑 얘가 잠깐 예를 들어서 볼게요. 1, 2, 4라고 쓰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A에는 1만 있고 B에는 1과 2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X에는 1, 2, 4가 있는 이런 상황을 형상화, 이거 안 써도 돼요.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난 이 경우의 수를 세고 싶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1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1아, 너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있어. 셋 중에 하나 골라. 2야, 셋 중에 하나 골라. 3아, 셋 중에 하나 골라. 3의 세제곱이 총 경우의 수가 뜹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여기가 0개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얘가 0개인 경우, 즉 1, 2, 4가 둘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는 경우를 빼요. 네. 얘가 답입니다. 경우의 수를 2의 거듭 제곱으로만 하니 너무 시시했어요. 그쵸? 들어오냐 마냐 yes or no로만 하니까 너무 시시하더라. 조금 더 꼬아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분 집합이 포함된 저 벤 다이어그램 안에 각각의 원소의 위치 여부를 고르게 하는 경우의 수로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1이 얘를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 여기에 1, 2,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A가 1, 2고 B가 1, 2, 4고 잠깐만 근데 X도 뭐가 돼? 1, 2, 4가 되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0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B와 X가 같게 되니까. 오케이? 이 그림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이 상황을 그래도 마치 지도 그리듯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말했다시피 항상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방향성이 좀 잡힐 때가 많아요. 그림을 그리자. 582번. 자, 이제 충분히 쉬운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그때 그냥 B라는 집합이 있대요. A는 그냥 설명을 위한 수단이었네요. 1, 2, 3, 4, 5, 6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가장 큰 원소를 MA라고 한대요. 그리고 얘의 부분집합 X 이거로 만든 소모임에 대해서 MX가 4 이상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X를 내가 이걸로 만든 부분집합 X의 가장 큰 원소가 4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누구야? 6이 가장 크거나 5가 가장 크거나 4가 가장 크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뭐야? 6이 가장 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6은 있다는 거야. 6이 가장 크다며 그럼 6은 있어야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1, 2, 3, 4, 5는 뭐예요? 미확인이라고. 미확인. 확인이 안 됐다.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MX가 6인 경우의 수, 이걸 좀만 옆으로 쓸까요? MX가 6인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돼요? 그렇죠. 2의 5제곱 32개가 됩니다. 그럼 MX가 5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5가 있는데 5가 제일 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을 죽여. 그쵸? 뺀 거죠. 그쵸? 그럼 이미 확정은 몇 개? 2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경우의 수는 몇 개? 2의 4제곱. 4가 가장 크대요. MX가 4라는 말의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 4가 가장 큰 원소다. 다른 말로 5와 6 어디 갔어? 죽었어. 죽어. 그쵸? 그럼 1, 2, 3으로 만든 이제 집합의 가지수고요. 이게 세제곱은 8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뭐 46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냐면 이게 최대가 4 이상이다라고 하면 4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6인 경우 나눠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돼. 뭐냐면 전체에서 1, 2, 3으로만 만든 4, 5, 6이 없는 경우를 세면 되는 거죠. 4, 5, 6이 없는 경우. 4, 5, 6이 없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내가 더하기 잘못했잖아. 야, 왜 아무도 말 안 해? 내가 더하기 잘못해서 56인데 46 답이 있지도 않다고. 64에서 8 빼면 56 되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하죠. 그쵸? 전체에서 반대를 뺐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야? 4, 5, 6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게 더 편하죠? 경우의 수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전체에서 반대를 뺀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586번.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586번. 586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집합을 얘기할 때 가장 큰 집합으로 보통 표현하는 게 U예요. 이제 유니버설 셋 이렇게 해서 집합이 영어로 셋이거든. 세트. 그래서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서 좀 큰 집합을 이야기할 때 U를 씁니다. 보통 U를 이렇게 안 쓰고요. 각지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얘는 다른 의미를 담은 기호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가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U를 쓰고는 싶은데 얘랑 구분하고 싶으니까 각진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각지게 한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쓰는 양반들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안 쓸게요. 자, 1부터 50까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NA의 최소, NA의 최소라는 건 뭐야? 이걸로 만든 소모임인데 이제 원소가 인원수를 제일 적게 해야 된대. 인원수를 적게 해야 된다. 50개가 다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야. 그쵸? 근데 규칙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미 2와 5가 A에 있대. 2와 5가 A에 있다. 근데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 모를 수 있는데 X가 A의 원소고 EX가 U의 원소이면 EX도 A의 원소다. 뭔 말이냐면 우리 말로 그냥 좀 편하게 해석할게요. X가 EX를 데려왔다는 이야기, 데려온다는 이야기야. 아까 뭐라 했어? 내가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그치?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건데 요게 인원수. 야, 우리끼리만 알자. 라고 말을 하는 집합이 있는데 거기에 말하는 거죠. 야, 한 명만 더 데려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한 명만 더 데려오겠다고. 오케이? 그래서 2가 말하는 거죠. 야, 나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 아, 오케이. 너 한 명까지는 데려와. 근데 4가 말해. 야, 나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8이 말해요. 야, 나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16이 말해요. 야, 나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근데 32가 말하죠. 야, 나 한 명만 안 돼. 없어.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본 5가 말합니다. 야, 라고 맞죠? 그래서 5, 10. 총 몇 개예요? 9개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뭔 의미인지를 이해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나 데려온다는 거야. X가 하나 데려올 건데 단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애들에 대해서만. 오케이? 뭐 효자고에서 이제 소문을 냈는데 갑자기 야, 부용고에 한 명만 데려오면 안 돼. 이딴 짓 하지 말라. 효자고 안에서만 해먹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이게 작년에 의고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의고랑 경민고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의 좀 심화 버전이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거든. 근데 두 학교가 그거를 다 골랐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학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는 언제나 좋은 후보가 되기 때문에. 자, 라스트. 자, 요게 좀 어려워서 어차피 다 모를 겁니다. 어차피 이 네 문제 다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표 문제 설명해 줄게요. 590번을 설명해봤자 587번을 풀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587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라는 게 있어요. 1, 2, 3, 4, 5, 6입니다. 이걸로 만드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개가 있어요? 총 2의 6제곱, 6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X를 골라서 말을 해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원소 다 더해. 를 SX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선 문제에서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이 X에는 1은 없고 3은 있어 라고 했을 때 SX들이 어쨌든 1은 없고 3은 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총 16개 있을 거 아니야. 그 16개의 부분집합을 쭉 다 나열하고 그 16개의 합을 구해달래요. 16개의 원소를 다 나열하고 부분집합 다 나열하고 거기에다가 걔네들끼리 다 더한 걸 더해달래. 자, 이건 적지 마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X에 3만 혼자 있을 수도 있죠. X에 3과 1은 안 되죠. 2가 있을 수도 있죠. X에 3과 4만 있을 수도 있죠. X에 3, 2, 4, 5, 6이 있을 수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합이 3, 얘 같은 경우는 합이 5, 얘 같은 경우는 합이 7, 얘 같은 경우는 얼마냐? 10, 22 돼요. 이거 16개 해서 다 더해줘.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하죠. 그딴 걸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시간 내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까? 라는 걸 고민해요. 그래서 이 SX의 합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총 몇 개 있다고? 총 몇 개 있어요? 그럼 3은 총 몇 번 등장하니? 16번 등장합니다. 즉, 등장 횟수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해요. 즉 3이 2가 4와 5와 6이 몇 번씩 등장했는가 라고 하면은 3은 16개의 집합에 다 등장했기 때문에 16번 등장했고요. 2, 4, 5, 6은 모두 다 8번씩만 등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합은 3 곱하기 16 더하기 8 곱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죠. 자, 얘는 계산하면 48이고요. 이거는 6, 12, 17. 8 곱하기 17하면 얼마냐? 136. 그래서 18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얘가 16개인 건 알겠어요. 뭐 그냥 다 3 무조건 있으니까 여기가 총 16개라면서요. 그러니까 16개 있겠지. 근데 내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2가 왜 8개만 들어있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내가 원하는 게 지금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맞아? 특정한 원소가 포함된 개수는 다음과 같이 센다. 얘가 나온 원리 이겁니다. 1은 없어요. 3은 있어요. 2는 있어요. 나머지 원소들한테만 묻겠다. 4, 5, 6이 있냐 없냐. 다시 내가 원하는 이 8은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게 등장 횟수니까. 여기에서 지금 2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생겼잖아. 그치? 그럼 내가 찾는 2의 등장 횟수는 이 16번 중에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근데 2가 포함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이미 문제에서 1과 3은 확정을 지어줬단 말이지. 근데 2까지 확정 짓겠다는 거예요. 2까지 확정 지으면은 미확인 원소가 총 몇 개예요? 3개라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4가 포함된 집합의 개수는 1은 없고 3은 있고 4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집합의 개수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게 돼서 각각의 원소가 몇 번씩 등장했는가라는 것을 식으로 써서 계산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무지막지하게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경우의 수로서 문제를 풀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이라는 개념이고요.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좀 그래도 난이도가 이게 중급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중상 정도 하는 게 등장하는 거죠. 질문 있나요?